안녕하세요. 평소에 잘 보던 이 채널에 꼭 저희 부부 사연을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저희 온 가족이 난리가 나고 저도 그 일로 인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가난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게 대학을 나와서 회사를 다니고 하루하루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신혼집을 굉장히 저렴한 수도권 변두리 노후 빌딩에 잡았어요. 그런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곳은 정말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 노후하고 힘들다는 것을요. 하도 건물이 오래되니까 녹물도 많이 나오고 벽지에 곰팡이도 폈지요. 매일 저는 잠들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힘드니 신경질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저희 부부를 반성하게 만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옆집에 사는 부부였어요. 그 부부는 나이도 어린데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느라 정말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 좋은 미소, 너무나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 부부에게 어머, 오늘도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너무나도 따뜻한 말을 매일 해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부보다 환경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저희 부부도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사소한 것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그 부부를 본받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빌라에 거의 대부분 나이가 많고 돈이 없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도시락 배달 오는 그런 동네였지요. 저희 빌라의 젊은 사람들은 저희 층에 있는 저와 옆집 부부가 유일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옆집 부부가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본인들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항상 주말이 되면 빌라에 있는 노인분들 굶을까봐 걱정된다고 돈가스를 튀겨서 대접하더라고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주말마다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빌라에 돌리면 힘들지 않아요? 대가도 없고. 대가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이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리사랑할 줄 아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부부 오지랖이 넓어서 누구 도와주는 거 무척이나 좋아하고요. 저희는 그 부부의 선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둘이 잘 만난 것 같아. 덕분에 옆집 부부 덕에 우리도 선해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냥 예전에는 내가 이런 곳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현타왔는데 옆집 부부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곳이라도 사는 게 정말로 축복인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정말 우리가 이웃집을 잘 뒀지. 우리도 그 부부에게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 뻗어서 도와주자고. 남편과 저는 옆집 부부와 종종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저녁도 대접해 주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일이었지요. 그렇게 저희는 그 부부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그 부부가 공장에서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 부부는 알고 보니 부모님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고아였던 거였죠. 고아들은,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시설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고 시설을 나와서 혼자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나 봐요. 당연히 시설에서 사는 게 힘들었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와서 살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유독 많이 가는 공장이 있나 봐요. 그 공장에서 만나게 된 옆집 부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겁니다. 거의 5년간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무렵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고 어렵사리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거였지요. 보육원이라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세상의 좋은 면만 바라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옆집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잖아요.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질 것 같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저희 빌라에 불이 난 겁니다. 하도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에 약하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그냥 소방법에 아예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하에 사는 노인네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인지 연탄을 피웠는데 그 과정에서 크게 불이 나버린 겁니다. 밑에 층에서 시작된 불은 환기구를 타고 빠르게 번지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저희 부부는 그때 집에 없어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그 빌라 안에서 자고 있던 대부분의 노인들, 그리고 옆집 부부는 사망하게 된 거였어요. 옆집 부부는 화재가 난 것을 알고 바로 나와서 아래층 할머니한테 우리 아기를 먼저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희는 윗집 할머니랑 사람들 다 깨우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옆집의 아기는 살게 되었지요. 바로 윗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부 옆집 부부의 나가라는 외침에 잠에서 깨서 후다닥 내려갔지만 그 윗집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잠에 너무나도 깊게 든 그 사람들은 저희 옆집 부부의 불났다고 소리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빨리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옆집 부부는 끝까지 자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건물은 화염에 휩싸인 거죠. 아니, 안에 사람이 있는데 어쩐담? 저걸 어쩐담? 빨리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구해내야 하는데 저걸 어쩌면 좋아. 소방관님, 제발 우리 빌라 젊은 부부 좀 살려주이소. 그들이 저기 안에 있다니까요. 나한테는 불났다고 빨리 나가라고 했으면서 자기네들은 사람들 조금 더 살리겠다고 건물에서 못 나왔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소방관님 제발요, 제발. 나 죽어. 이 부부들 살아나오지 못하면 나 죽을 거야. 외로운 노인네, 고독한 노인네, 주말마다 밖으로 끌고 나와서 맛있는 거 해주고 그래서 일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했는데. 빌라 밖에서 노인네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소방대원 다리를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난리가 난 거였죠. 소방대원은 일단 저희도 지금 상태에서는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문을 깨고 위에서 내려가면 산소 공급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내부 건물이 다 탈 수가 있어요. 폭발이 일어나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전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빨리 무사히 잘 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건물 밖에서 저희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정말로 말 그대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있었어요. 포대기에 곤히 잠든 아이는 소란스러운 밖의 상황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너희 부모님이 살아 돌아와야 할 텐데, 일을 어쩌면 좋니? 꼭 살아 돌아와야 할 텐데, 그래야지 너도 행복해지지. 너희 부모님 운명처럼 너도 고아가 되면 안 되잖니. 그때 안에 들어간 소방대원이 여자를 업고 나왔어요. 숨이 붙어 있습니다. 5층에 남자 한 분 계시지만 사망 추정이고 숨 붙어 있는 여자분부터 데리고 나왔습니다. 빨리 산소 공급, 빨리! 옆집 부부 중 여자는 숨이 붙은 채로 나오게 되었고 남자는 죽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화재가 진화되고 나서 저희 빌라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어요. 정말 재앙이라는 말이 이 상황을 설명하기 딱 좋은 상태였지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다들 옆집 부부의 장례식에 왔어요. 그 여자도 숨은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죽은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입원한 지 3일 뒤에 결국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온몸 전신화상을 입은 그 여자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기 좀 이렇게 5마디의 말을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마음씨 좋은 부부를 일찍 데려가시나요? 이 부부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이 부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쁜 사람들 두고 이런 천사 같은 부부의 아이를 혼자 두게 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안면이 없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면 이런 큰 슬픔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묘하게 그 부부와 저희 부부는 동질감이 들어서 정말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래도 그 부부의 인성 좋은 행동들 때문에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모두들 3일 내내 식장을 지켜주었어요. 에휴, 그래도 장례장이 복작복작하니까 가는 길이 너무 외롭거나 힘들진 않겠어. 하지만 문제는 남은 아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가 고아에다가 먼 친척도 없어서 저희도 아이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단체에서는 이제 보육원에 보내고 입양을 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에휴, 참 마음 아프네요. 저희 부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 아이를 거둘까? 나도 마침 그렇게 생각했는데. 좋아. 우리가 옆집 부부한테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어리고 이쁜 아이를 외면할 수 없잖아.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옆집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 끝에 저희 양가 부모님들을 설득시킨 과정에서 허락을 이끌어냈고 그렇게 아이를 거두어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같은 핏줄인 아이도 미워서 버리고 싶은 심정에 남의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무서운 말들을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저희 걱정과는 다르게 그 아이는 정말 천사처럼 자라주었습니다. 부모님의 품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였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때가 되니 정말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저희 부부도 힘들더라고요. 이번 달 생활비가 세금 내고 나면 딱 30만 원 남아. 우리 이번 달은 30만 원으로 버텨야 하는데 괜찮을까? 그리고 아이 급식비도 내야 하는데. 그러게. 요즘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네. 어떻게 쉬운 일이 하나 없어. 일단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야근 많이 해볼게. 그러면 수당도 받고 좀 생활비가 생기겠지. 당신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만큼은 해맑게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늘아, 너희 친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우리 하늘이가 알아야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콩 한쪽 나누어 먹는 게 친부모님의 인성이란다. 알겠니? 너도 부모님을 닮아야 해. 항상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살거라. 저희 부부는 항상 아이에게 교육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학교에서 반장도 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열심히 돕고 성실하게 사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저에게 와서 전하더라고요. 엄마, 저 내일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저 대신해서 토끼굴 아래에 있는 굴다리에서 사는 할머니한테 이 쪽지를 전해주면 안 될까요? 부탁해요, 엄마. 꼭 전해주세요. 꼭이요. 이게 뭔데? 엄마가 이 쪽지 뭔지 알면 안 돼? 아, 알겠어. 엄마가 이거 안 보고 내일 꼭 전해줄게. 하늘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행복하게 수학여행 갔다가 와. 알겠지? 네, 고마워요, 엄마. 재밌게 놀다가 올게요. 저는 씩 웃었습니다. 이 쪽지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 전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간절한 바람이었으니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저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치운 뒤에 한숨 자고 그 굴다리 밑으로 갔어요. 굴다리에 노숙자 할머니가 산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이가 그 할머니와 왕래를 한다는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굴다리로 가서 저는 조금 험한 한강다리를 수색하다가 굴다리와 지면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틈에 텐트 같은 거를 설치하고 이부자리를 깔아서 살고 있는 한 노숙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굴다리 밑에서 사는 할머니 맞나요? 누구요? 아, 제가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애 엄마인데요. 하늘이 엄마요? 어머, 제 딸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제 딸아이가 오늘 수학여행인데 저한테 꼭 잊지 말고 굴다리 밑에 사는 할머니한테 이 쪽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는데 정말로 할머니께서 사시고 계시네요. 여기 이거 쪽지 받으세요. 저는 안에 열어보질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할머니는 저에게 쪽지를 받고 한참을 천천히 읽어보시더니 갑자기 펑펑 우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다 죽을 나이에 나를 챙겨주는 천사를 만난 거야. 하늘이, 아이고, 하느님. 할머니는 갑자기 정말 너무나도 어린 아이처럼 서럽게 꺽꺽대면서 우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니까 그저 할머니, 왜 갑자기 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말 처자가 딸을 아주 잘 키웠네. 내가 이 굴다리에서 산 지도 10년이 넘었어. 이제는 구청 직원도 그냥 내가 여기 사는 것을 포기하고 눈 감아줄 정도지.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누가 먼저 말을 건 적도 없고 밥을 준 적도 없었어.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한 꼬마아이가 여기 와서 나의 말동무도 해주고 나의 젊은 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더라고. 참으로 고마웠지. 그런데 자기 용돈을 모아서 크림빵을 매일 사주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맨날 굶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딱하게 여긴 모양이야. 아이고 할머니, 내가 할머니한테 다른 건 못해줘도 맨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게요.
행복해야 해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거든. 매일 내가 있는 곳으로 와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수학여행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급하게 쪽지로 할머니 미안하다고 수학여행 갔다가 이야기 보따리 들고 할머니한테 다시 이야기해주겠다고 쪽지를 적은 게야. 세상에 이런 꼬마가 어디 있는겨. 내가 세상 사는 거에 질려서 이렇게 노숙자가 되어버렸는데 어른들한테 받은 상처를 이 작은 꼬마를 통해서 힐링하는구나.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딸이 이런 일을 하는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저는 속으로 와, 정말 남을 돕는 그 유전자는 어디 가지 않는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천사가. 정말 옆집 부부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니 이런 딸을 낳은 거구나.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금전적으로 정말 벼랑 끝에 내몰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그런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아이가 잘 큰 것 같아서 감격의 눈물이었지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다시 굴다리에 가서 할머니와 이야기 동물을 하는 듯 했어요. 저는 종종 크림빵을 2개 사서 딸아이의 손에 쥐어주거나 아이 친부모가 했던 것처럼 주말에는 돈가스를 튀겨서 그 굴다리 할머니와 딸아이가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줬지요. 저도 딸아이의 친부모님을 닮아간 거죠. 다들 너무나도 착하시고 좋은 분이니까요. 그러다가 저희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강제로 철거를 당하고 이사를 가야 했죠. 그리고 당연히 그 굴다리 밑에도 싹 다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할머니를 내쫓은 모양이더라고요. 듣기로는 할머니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어서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인계가 되었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 할머니 좋은 곳에 잘 계시겠지? 할머니랑 헤어진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그럼 엄마가 들었는데 할머니 이제 가족들 품에 가셨대. 좋은 곳에서 더울 때 에어컨 나오고 추울 때 히터 틀어주는 그런 곳에 가셨대. 그러니까 우리 딸,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사 가자. 저희 딸은 끝까지 그 할머니 걱정이었어요. 둘은 나이를 초월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이사까지 하니 안 그래도 힘든 저희 가계부가 더 휘청였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터진 겁니다. 딸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코에서 피가 나고 변기통에서 토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딸아이 담임쌤이 전화와서 아무래도 어머님, 하늘이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너무 많이 빠져서 하늘이 자리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수업 시간 중간에도 변기통에 달려가서 토하고 그랬거든요. 좀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늘이를 위해서요. 저는 심장이 쿵했어요. 갑자기 하늘이가 아프다니. 바로 대학병원을 예약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어린 나이에 백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백혈병 증상이에요. 혈구세포에서 문제가 생긴 듯해요.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죠. 혈액이랑 골수 안에 있는 림프구 개통세포에서 생겨나는 혈액암인데 병명도 너무 길고 돈도 없는 저희 부부에게 갑자기 딸아이의 백혈병 판정은 심장을 쿵하게 만들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 다른 사람보다 피가 하얗다는 판정에 바로 정밀검사에 들어간 거죠.
백혈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인 거였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 치료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비보험인 것들이 정말 많았고 주사바늘 하나하나가 다 돈이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이제는 우리도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빚 내는 건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빚을 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늘이를 위한 거니까 빚내서 어떻게든 하늘이를 살려야지. 저희는 병원비만 거의 1억이 넘어갔습니다. 아이가 4년 넘게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저는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소아병동에 가서 아이의 전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했고, 항암 치료가 힘들어서 매일 토하고 울고 하는 하늘이를 지켜보는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는 그 병동 안에 가서 오카리나를 배워 친구들에게 불러주고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는 결국 오랜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고 퇴원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아파서 돈도 많이 쓰고 내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엄마 미안. 하늘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마. 엄마 아빠는 당연히 우리 하늘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야. 하늘에 있는 우리 하늘이 친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부탁한 게 하늘이 건강하게 잘 키워달라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늘이한테 이렇게 바라는 건 건강 하나뿐이니까. 참 아이들은 눈치도 빨랐지요. 저희는 하늘이 앞에서 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늘이는 눈치도 애가 참 빨라가지고 저희 부부가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미 저희는 그간 몇 년간 하늘이를 위해서 돈을 쓰느라 전셋집도 전부 날려버리고 돈이 아예 없고 집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원을 한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저희는 반지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늘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상에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살 곳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병원비 납부 관련 독촉장이 날아오고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하며 집안의 가장이 제가 되어버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벅차서 우울증까지 오고 달리는 차를 보고 그냥 저기로 뛰어들고 싶다, 죽고 싶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저희 부부의 인생을 바꾸어준 역대급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집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저에게 갑자기 누군가 찾아온 거였어요. 여기 박진선님 댁 맞으신가요? 누가 저희 집에 찾아올 리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아니, 누가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온 거지? 하고 저는 겁에 잔뜩 움츠린 채 아니, 누구세요? 제가 박진선 맞다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남복 할머님 법정 관련 대리인 최문복입니다.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시고 할머니 앞에 있는 재산 관련 상속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요. 심남복 할머니요? 저희는 그런 이름의 가족을 둔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심남복 할머니는 몇 년 전에 제 딸이 굴다리 밑에서 돌봐주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나이를 초월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줬던 그 할머니를 말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지요. 아니, 그 할머니요? 어머, 돌아가신 거예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현금 8억 8천과
11만 2천 달러, 그리고 경남에 상가 19억짜리 한 채가 있으셔요. 이 재산을 전부 하늘이라는 따님분과 가족들에게 넘겨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이건 서초역과 교대 사이에 있는 저희 사무실 명함이고요. 저희가 관련 안내 서류를 좀 드려야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속받는 돈이 20억이 넘는 상황이고 시가에 따라서 3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저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거짓말 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노숙자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노숙자가 된 이유는 가족들과의 다툼 때문이었어요. 그 가족들은 거의 500억이 넘는 자산가들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할머니에게 그 부모님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려고 하셨나봐요. 나머지 자식들은 거의 도박 중독에 부모님 돈만 믿고 양아치처럼 살았고요.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된 거고 가족들이 돈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고 속이고 그런 모습에 신물이 나서 증여받은 재산 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분을 포기하면서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할머니에게 넘겨준 현금과 건물 증여분이었고요. 그래서 속세에서 벗어나서 살겠다고, 그래서 노숙자가 되어버린 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제 딸아이가 할머니의 인생에 등장한 거였죠. 사실 그 노숙자 할머니도 외롭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 딸아이가 할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고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친구가 되어준 거였지요. 그래서 할머니도 그간 힘들었던 마음을 다시 다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재산을 그 꼬마와 주말마다 음식을 대접해주는 저희 부부에게 줘야겠다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생각을 품고 계셨던 거였어요. 정말로 저희는 제 딸 덕분에 저희 부부가 숨통을 틀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돈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변호사는 저는 한낱 대리인일 뿐이죠. 할머니와 따님에게 감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5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내기로 하고 그 유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병원비를 내버리고 그리고 병원비를 낸 이후에 저는 지하방에서 벗어났어요. 너무나도 지겹고 힘든 지하방을 벗어나서 정말 해가 쨍쨍하게 드는 처음으로 고층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정말 살면서 옆집 덕을 많이 보네. 옆집 덕분에 이렇게 소중한 하늘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루하루 사는 게 살얼음 같던 우리 인생에 굴다리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엄청난 행운이 오게 되니 이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하늘아, 정말 아빠가 고맙다. 하늘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게 된 거야. 엄마, 아빠, 나는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 그냥 그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소외된 모습이 마음 아파서 말마디를 나눈 것뿐인데. 딸아이는 당황하기도 하고 놀랐어요. 하여튼 저희 부부는 딸아이의 그런 행동 덕분에 정말로 너무나 큰 선물을 받게 되었고 정말 하루 종일 온종일 딸아이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원 빚을 갚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고 이런 모든 게 큰 행복이더라고요.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고맙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 그리고 남편은 굴다리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쾌쾌히 쌓여있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참 돈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저희 가족 인생이 이제는 돈 때문에 살맛이 나니까 그저 좋을 뿐이네요.
그렇게 딸아이는 잘 크게 되었고,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자기를 쏙 빼닮은 작은 아이를 낳았네요. 이렇게 손주를 돌봐주다가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 꼭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면 정말 복이 오나 봐요. 당장은 아니어도, 당장은 너무너무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던 행동들이 좋게 좋게 돌아오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꼬마가 한 행동이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오게 될 줄 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딸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저희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에 병도 싹 나았고 이제는 그냥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이 더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손해보면서 산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제 딸이 무언가를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 숨통도 트게 해주었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더더욱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겠지요. 그럼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힘든 터널을 걷고 계신 분들 꼭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 봄바람도 많이 쐬시고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자고요. 파이팅입니다.